숨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감찰반원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직접 해명에 나선 이광철 민정비서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건과 관련해 계속되는 의혹 제기에 직접 연단에 오른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이 고민정 대변인을 넘어서 국민소통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이 직접 검찰과 야권의 공세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이 정권의 도덕성을 상징한다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이 검찰의 칼날이 민정수석실을 정조준하는 만큼 여기서 밀리면 이 정권의 레임덕이 올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일까요? 김태일의 프레스코, 검찰과 청와대의 정면 승부, 왜입니다. 검찰의 수사 칼날이 민정수석실을 향하고 있고 야권 역시 민정수석실을 권력형 게이트의 몸통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또 국민소통수석이 직접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정면 대응하겠다라는 뜻이겠죠. 이 과정을 좀 풀어가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먼저 이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어제 짤막하긴 합니다만은 야당 의원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강도 높게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어떤 공세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한국당의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예.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숨진 수사관에게 유재수 전 부시장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제보가 입수됐다. 이렇게 밝힌 거거든요. 예. 곽 의원 얘기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유명을 달리한 특감반원 모 씨는 백원후 별동대로 근무하다 동부지검 형사6부로 복귀한 자신에게 민정수석실 이광철 스님 행정관이 전화를 걸어 유재수 사건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해온다며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이광철 스님 행정관 상대로 감찰한 내용, 전화를 돌아가신 분께 몇 번이나 걸었는지 이런 내용 확인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 의원은 그러면서 이광철 비서관이 검찰 수사 대응 차원에서 이 수사 정보를 빼내려고 했다면 이건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정권의 도덕성 문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주장을 빌면은 당시 선임 행정관이었던 지금 이광철 비서관이 고인이 된 이 수사관을 강하게 정신적으로 압박했다. 마치 그 숨진 원인이 이 청와대의 이런 압박 때문이다. 이런 논거로 이어지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광철 비서관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어제 곧바로 입장문을 내면서 반박했는데요. 이 단연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과 다른 허구적 내용을 제보라는 이름으로 유포하면서 고인의 비극적 선택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동안 곽상도 의원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해왔다. 그런데 근거가 약하더라도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말은 하진 않았는데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고인의 부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심히 이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건 매우 저열한 행위다. 최소한의 금도를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강력 반발했고요. 예. 이러면서 함께 이런 관련해서 이런 허위 서실을 유포하고 이런 본인과 연결시키는 시도에 대해서는 민영사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단호히 밝혀둔다 하면서 강력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예. 김근희 기자, 지금 네.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직접 나선 것도 그렇고요. 전전날에 이 고민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난 뒤에 사실은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이 백브리핑 형태로 이제 관계자 발로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직접 또 해명에 나섰고요. 그리고 어제는 윤도한 국민소통수석까지 나서서 또 이 문제와 관련한 해명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이제 2일에 공식 입장을 내고 예. 4일에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윤도한 수석까지 나서서 다시 한번 브리핑을 했죠. 예. 왜냐하면 이 청와대의 입장 발표 이후에도 의혹들이 계속 확산이 되니까 결국에는 곧 국민소통 수석까지 나선 건데요. 여기에 이광철 비서관까지 곽상도 의원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이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청와대 관계자들이 잇따라서 뭔가 검찰과 또 야당을 향해서 이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 아무래도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 사안이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예. 또 그렇게 되면 이 총선 결과가 향후 정권에 미칠 영향까지 좀 고려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와 관련해서 이게 어쨌든 지금 의혹의 중심에 청와대가 있기 때문에 만약 자꾸 이런 의혹들이 확산되는 것을 두게 되면 이 정부의 어떤 레임덕 현상이 더 빨리 올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청와대 내부에서도 상당히 높은 것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정부나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은 그 정권의 도덕성, 투명성, 또 깨끗함을 상징하는 부서잖아요. 그곳에서 만약 권력형 게이트, 비리, 부패가 있었다면 그 정권은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도 좀 고려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도덕성이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의혹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고민정 대변인이 그동안의 크고 작은 청와대 내 문제,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브리핑을 하는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 선을 넘어서는 이제 윤두한 수석이 가끔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민정비서관이 직접 나서고 공직기강 비서관이 백브리핑 형태로 직접 나서면서 야권과 이 검찰의 어떤 공세에 정면 대응하는 네. 모양새를 취한다. 어떤 정치적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정면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돼 가는 거죠. 예. 자, 그렇다 하더라도 저도 뭐 청와대를 이게 취재를 해봤습니다만은 지금 청와대만큼 이렇게 우왕좌왕한 적은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박지원 의원도 비서실장 했던 박지원 의원도 제발 좀 입을 닫으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그게 예. 왜 그러냐면 청와대가 처음 브리핑부터 이 팩트와 관련돼서 잘못 오류를 했기 때문에 예. 이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이게 청와대 브리핑의 신뢰도를 상당히 잃어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 청와대가 객관적으로 이 사태를 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 당사자가 결백하다는 걸 증명을 이야기를 하면 그걸 그냥 그대로 이제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조금만 떨어져서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 직제가 보면 특별감찰관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석수 특별감찰이 있었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지금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모두가 다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는요, 자기 변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객관적인 이거 보는 사람은 의문을 표시하고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브리핑을 하는 사람들 보면 다 당사자예요. 지금 이광철 민정비서관도 해당 부분에 지금 일단 책임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같이 일했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변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제3자가 좀 걸러서 검증을 한다라면 저는 저런 브리핑이 안 나오죠. 그래서 저는 지금 윤도한 수석이나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이 좀 이거를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급하게 자꾸 이렇게 언론 대응을 하지 말고 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청와대가 뭘 발표를 하나 하면 문제를 종결짓는 브리핑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기자들은 청와대가 뭘 말을 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문제가 막 시작이 돼요. 그리고 또 진술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검찰을 가만 놓고 보면 검찰은 지금 브리핑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일체 금지시켜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청와대는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한편으로 보면 허점들이 계속 보이니까 수사하기는 오히려 더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청와대로서는 충분히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일각에서 또 언론에서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자꾸 의혹을 부풀리는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답답함을 토로하는 그런 분위기도 분명히 읽히는 대목입니다. 야당은 사실 이런 수석이라든지 아니면 비서관 선에서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이제 이 하명 수사 문제에 대해서 직접 해명을 해라. 이제 대통령까지 겨냥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야당은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거는 문재인 정부 전체의 어떤 문제고 또 이거의 최종적인 어떤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지금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 뭐 잇따라 고발에 나서기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을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여당 같은 경우에는 야당의 주장이 너무 과하고 무분별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라든지 어떤 다른 형식을 빌어서 직접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숨진 이 특감반원의 휴대전화 얘기 저희들이 얼마 전에 좀 해드렸는데 이게 사실 아이폰이어서 이 포렌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어쨌든 이 휴대전화는 지금은 검찰이 확보하고 있어요. 원래는 경찰이 최초에 이제 확보하고 있다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가져갔죠. 이걸 다시 찾아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경찰이. 그렇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전 특감반원이 사망한 날이 지난 1일이었고요. 바로 다음 날 검찰이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하면서 이 휴대전화하고 유류품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틀 뒤에 다시 경찰이 검찰에게 이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어요. 예. 휴대폰을 돌려달라 이 얘기죠. 근데 이를 두고 애초에 경찰이 이 영장 청구권을 가진 검찰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자체가 무리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예.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검찰이 이제 이를 기각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해당 휴대전화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근거로 해서 적법하게 압수해서 조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기각 이유를 밝혔고요.
또 숨진 수사관의 부검 결과와 유서,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서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성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기각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실 영장을 경찰이 이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서 영장을 신청한다고 했을 때부터 이건 뭐 분명 기각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잖아요. 결과를 미리 알 수도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신청한 이유는 뭘까? 그 부분을 우리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 영장을 신청하면은 그걸 받아들여서 청구를 하는 게 검찰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당연히 이걸 기각할 거다라는 이제 관측이 많았는데 그 예측대로 지금 실행이 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근데 그런데도 또한 경찰은 이 재검토 다시 한번 신청하는 거 재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은 또다시 반박을 하면서 이 검찰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서 불청구를 했는데 우리는 사망 경위와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수사를 더 해야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검찰이 기각할 걸 알면서도 이렇게 또다시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내는 건 아무래도 이제 언론 플레이 여론을 이제 장악하겠다라는 의도가 어느 정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일단은 검찰의 입장은 이 사망 경위,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망 원인을 이제 수사를 하는 상황인데 지금 국가수의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사망 원인에 대한 수사는 끝났다. 이제 이후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 우리는 다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받아온 이 증거의 결과를 공유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있기 때문에 지금 근데 경찰에서 계속 반박하고 있는 만큼 양측의 긴장감은 아무래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검찰을 믿을 수 없다 하고요. 검찰 역시 경찰의 수사력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서로 검경 수사권 갈등 조짐이 더 커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황운하 지금 지금 대전지방경찰청장, 당시 이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죠. 지난번 압수수색 휴대전화를 가져가기 위해서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할 때 이 황운하 청장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이 검찰이 제시한 영장에 적시돼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지난 2일에 검찰이 예. 서초경찰서를 찾아서 이 숨진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유류품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이 황운하 청장을 피의자로 명시해 예.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런 보도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검찰이 어떤 이 황운하 청장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압수수색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일단 황운하 청장 같은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검찰의 소설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어떤 의혹과 엮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한심한 조직이다.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안 그래도 사이가 껄끄러운 검찰과 경찰. 이 숨진 수사관의 휴대전화 또 유품을 둘러싸고 또 하명 수사를 둘러싸고 다시 또 정면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조율해야 될 총리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금 뭐 경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당사자가 돼버리니까 사실 예. 이게 지금 경찰이 이렇게 거듭 신청한다는 거는 다분히 어떤 면에서 보면 기싸움 성격이 있는 예. 것이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일단 이 휴대폰을 포렌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5일이 넘어가는데 일단 지금 현재 전혀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예. 일단 지금 암호를 풀지 못해서 사실 포렌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포렌식을 할 경우에 사실 지금 우리가 거론됐던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좀 풀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 이광철 선생님의 지금 비서관이 과연 전화를 했는가 안 했는가도 사실 이 통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압박을 받았는지도 사실 여기 보면 대충은 또 뭐 여기 SNS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 한편 지금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가 알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그거는 지금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로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그럼 경찰에서 가져가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검찰에서 풀지도 못하는데 참 그런 거 보면 이 경찰과 검찰이 어쩌면 참 쓸데없는 행정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이제 풀어내는 주체는 청와대가 돼야겠죠. 조금 더 중심을 잡고 이 문제를 좀 리드해 갔으면 좋겠습니다.